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60년대, 70년대의 과학 철학의 이제 계속인데요. 쿤과 또 쿤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전개됐는지 그런 거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누차 밝힌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세계의 이 작동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그런 이론적 학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과학 활동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또 양보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이 그 세 가지 경험성, 객관성, 합리성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죠. 특히 이제 20세기에 들어서서 이 논리 실증주의로 불리는 이러한 학파에서는 이 과학 활동의 핵심을 확증, confirmation,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약점이 노정되면서 파퍼는 이 반증, falsification, 오히려 이것이 이제 과학적 지식의 획득을 위해서 오히려 더 타당한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개 1960년대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커다란 그 인물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962년에 그 책을 쓴 이 쿤이 등장을 합니다. 쿤은 이제 패러다임이란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데, 물론 이 단어는 뭐 예전부터 이미 다 있던 거죠. 그렇지만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어떤 학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안에는 그 과학을 하는 사람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신념, 또 그의 가치관, 또 신뢰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요소들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어떤 학문적 모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이제 명명한 것이고, 뭐 그 이후에 오늘날은 워낙 이제 패러다임이란 말이 이제 많이 이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쿤은 이 과학 발전에 있어서 4단계를 이제 과학사를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보통 이제 소위 정상과학,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애노멀리가 나타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2단계를 이상과학, 그리고 이것이 잘 풀리면 괜찮지만 풀리지 않고 이러한 애노멀리가 이제 확대될 때 나타나는 그 위기 상태,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더 이상 지금까지 존속하던 패러다임이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대치되는 이것을 과학혁명이다, 이런 말을 써서 과학사의 그 내용에 비추어서 과학 발전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쿤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선 그 인식론적 문제, 즉 그 인식이란 것이 수동적 그런 과정이 아니고 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뭘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특정 신념을 가지고 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심적 경향, 이런 것이 그 과학 활동에 굉장히 인식론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많은 그 의문점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또 그 의미론적 문제점도 역시 제기된 항목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용어를 써도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이제 이런 경우, 여기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고 어떻게 지식이 증가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이런 것이죠. 역시 세 번째로는 이 방법과 평가의 과정, 요것도 완전히 객관적인 게 아니고 요것 자체가 이제 패러다임의 이제 일부니까 주관성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한 패러다임과 다른 패러다임이 이렇게 만날 때 그 패러다임이 집중하고 다루는 세계 자체가 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쿤이 제공한 많은 인사이트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 철학 내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쿤의 입장보다 더 급진적인, 소위 이제 급진적 쿤주의다 뭐 이런 표현을 데일 라이츠는 쓰고 있는데, 이런 급진적 쿤주의도 나타났죠. 이들은 쿤이 얘기한 그런 가치관 요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과학의 합리성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합리성이라는 요 특성을 넘어서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물어보면은 과학은 결국 사회학적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따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레디컬하게 그 더 나아간 이런 입장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0년대, 70년대 과학 철학의 그 연속선상에서 이 포스트 모던의 과학 철학과 또 이 급진적 쿤주의의 좀 발달된 내용들을 오늘 좀 더 이제 살피게 될 것입니다. 뭐 포스트 모던이 뭐냐라는 건 뭐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의들이 있고, 또 포스트 모던 현상에 대해서도 영역마다 다르죠. 뭐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포스트 모던이 다르고, 철학의 인식론에서 얘기할 때 포스트 모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달라져요. 문학 이론 얘기할 때 또 포스트 모던이 달라지고, 뭐 각마다 전부 이제 상당히 이제 다양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과학 철학과 연관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스트 모던은 모더니티에 대한 반동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모더니티에서는 이제 객관적 실제가 있고, 진리는 딱 이제 하나고, 물론 그들은 이제 과학적 실제에 기초한 진리관을 얘기했지만, 또 이성은 아주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충족성을 가진 그런 우리의 기능이고, 이성의 활동이 가장 극대화되고 능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과학 활동이다. 이게 이제 모더니티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란 것은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딴 어떤 학문보다도 특권을 가진 그런 입장이다. 이게 보통 이제 모더니티에서 생각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포스트 모던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전부 이제 반동으로 이제 나가죠. 뭐 반동을 이제 보이긴 하지만 결국 두 가지, 포스트 모던의 과학 철학은 결국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리얼리티, 실제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인식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언어 매개적이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동시에 리얼리티가 있다고 그럴 때 과거에는 이 과학적, 소위 자연과학적 이런 방법론이 실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뭐 경험적인 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객관적인 거, 또 합리적인 거, 이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특전을 가진 이런 관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누구도 실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독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조금씩 일부만 알따름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은 결국은 실제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실제라는 것 자체가 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진리에 창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회 정치적인 자기들의 지배권을 영속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히 또 이렇게만 또 설명해 이제 버릴 수 이제 없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이 맞다면은 이 입장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의 이런 입장도 완전하다, 절대되게 주장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주장은 다 상대적이니까 결국 자기 주장도 상대적이라 그것이 참되다고 얘기할 수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실제에 대한 탐구가 사회적, 언어적인 그런 구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죠. 뭐 예를 들면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것이 다 실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 이제 그럴 때 이제 오늘 저자도 얘기해, 너 그러면 건물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아무도 안 뛰어내리거든요. 다 다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뭔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리얼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급진적 근주의는 결국은 우리가 진리에 근접할 수 없다. 뭐 심지어 진리라는 것도 없고 진리에 근접할 수도 없다. 그러나 실제 이제 과학 활동을 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완전히 진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진리에 근접한다는 것과 근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분명 과학 활동은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패러다임이 심지 차이가 난다고 그래도 서로 간에 비판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의미에 있어서 서로 간에 뭔가 공유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른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결국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서밍업 그 요약이 이제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결국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 하나, 이 논리 실증주의자처럼 과거에 그렇게 소위 이제 과학주의식으로 나가는 것도 이것도 피해야 되지만 급진적인 쿤주의나 포스트 모던 과학 철학, 완전히 주관성이 지금 멋대로 뭐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이 두 극단을 피한 중간에 어느 지점에 바람직한 이런 과학 철학의 입장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이제 70년대 그 이후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